폭우가 쏟아지는 밤, 어두컴컴한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척 놀랜드. 난데없이 스케이트날을 입안 깊숙이 쑤셔넣는 척. 옆에 있던 짱돌을 들고 힘껏 내리친다. 일주일 전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 충치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던 척은 회사에서 긴급 호출을 받는다. 실망하는 여자친구 켈리. 페덱스에서 시스템 분석가로 일하는 척은 전세계 물류 현장의 생산성 제고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번 출장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였고 크리스마스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켈리. 두 사람은 공항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한다. 켈리의 선물은 할아버지의 유품인 회중시계. 척의 선물은 회사에서 받은 다이어리와 수건이었다. 실망한 켈리에게 진짜 선물을 내미는 사랑꾼 척. 그것은 척의 프로포즈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말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진다. 흔들리는 페덱스 전용기 안에서 눈을 뜬 척. 통신 두절로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한 긴급 상황이었고 척은 화장실로 들어간다. 그런데 갑자기 추락하는 비행기. 산소 마스크를 쓰고 구명보트를 끌어안는 척. 비행기는 미친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데 아직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척. 태평양에 추락하기 1분 전.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파일럿.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던 그때 바닷물에 잠겨버린 비행기.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30초. 구명보트를 작동시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척. 하지만 비행기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엔진이 폭발하면서 다시 밀려난 척은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올라탄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태평양 한가운데 파도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가는 척. 다음날 아침 구사일생으로 해변에 떠밀려온 척. 밤새 추위에 지친 몸을 주스르며 같이 떠밀려온 택배 상자들과 구명보트를 챙긴 후 목청껏 소리질러 보지만 인기척이 없다. 모래 위에 구조요청 사인을 그려놓고 켈리 사진만 들여다보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척. 그렇게 해가 지고 척은 구명보트 안에서 밤을 샌다. 다음날 아침 구조요청 사인이 지워져 있었다. 파도에 쓸려가지 않게 다시 구조요청을 하고 섬 주변을 살펴보는데 그곳은 철저하게 고립된 태평양의 무인도였다. 그때 바다 위에 떠있는 시체를 발견한 척. 그는 동료 알버트였다. 알버트가 챙겨준 구명보트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척. 척은 신발과 손전등을 챙긴 후 그를 고이 묻어준다. 그날 밤 멀리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한 척. 척은 해가 뜨자마자 배가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하는데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집채만한 파도들이 척을 덮치기 시작한다. 거대한 파도에 뒤집혀버린 구명보트. 척은 허벅지가 찢어진다. 피를 흘리며 섬으로 돌아가는 척. 비바람과 추위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야 하는데 마침 파도에 침식되어 생긴 자연동굴이 보인다. 손전등을 켜고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척. 이제 꼼짝없이 섬에 갇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다음날 아침 택배 상자들을 뜯어보는 척. 비디오 테이프, 배구공, 스케이트화, 망사 드레스. 날개 문양이 새겨진 반송 소프는 뜯지 않고 그대로 두는 척. 이제 당장 마실 물을 구해야 하는데 주변에 카카오 열매가 널려 있었다. 그렇게 물을 마실 수 있나 싶었는데 카카오를 내려친 돌이 박살나면서 구석기 시대 뗀석기 문명이 시작된다. 물 한 잔 마시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카카오 껍질에 구멍을 뚫어 갈증을 해소하는 척. 그렇게 식수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은 식량인데
물고기를 잡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개를 잡는 데 성공하지만 생으로 먹을 수는 없었다. 불이 필요했다. 나무를 비벼 불을 피우려 하지만 아무리 비벼도 소용없었다. 배가 고파 예민해진 척은 결국 폭발하는데 자신의 피가 묻은 배구공을 보고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척.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윌슨이라고 이름 붙인다. 옆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척. 죽어라 나무를 비비던 척은 불 피우는데 성공한다. 그날 밤 장작불에 바닷개를 구워 먹는 척. 그렇게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존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평소 척을 괴롭히던 충치가 신경까지 번져 잇몸이 까맣게 부어오르는 심각한 상황. 스케이트날을 입안 깊숙이 쑤셔넣는 척. 옆에 있던 짱돌을 들고 힘껏 내리친다. 4년 후 무인도 만렙을 달성한 척.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아늑한 동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코코넛 주스, 무료 휴식 가능한 자연산 회. 이제 척의 유일한 소원은 사랑하는 켈리를 만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4년째 지나가는 배도 없고 파도 때문에 섬을 탈출하기는 불가능한 상황. 이렇게 살아 뭐하나 싶어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윌슨과 함께 무인도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척.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에서 뭔가를 발견한 척. 그것은 간이 화장실 외벽으로 보이는 알루미늄 판이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던 척은 알루미늄 판이 바람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알루미늄 판으로 돛을 만들어 바람의 힘으로 섬을 탈출하려는 척. 그날부터 척의 하루는 달라진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뗏목을 만드는데 올인하는 척. 섬에서 바다 방향으로 풍향에 바뀌는 4월까지 45일 안에 뗏목을 완성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기며 일하던 기억이 떠오르자 오랜만에 의욕이 넘친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며 탈출을 반대하는 윌슨.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척은 정신분열 말기였다. 그렇게 뗏목을 만드는데 영혼을 갈아 넣는 척. 비디오 테이프로 꼼꼼하게 마무리하자 알루미늄 돛대를 단 멋진 뗏목이 완성된다. 그날 밤 탈출에 실패할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척. 다음날 아침 척은 켈리가 준 회중시계와 날개 문양의 반송소포를 챙기고 뗏목을 바다에 띄운다. 그렇게 척의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되는데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하고 척은 야심차게 준비한 돛을 펼친다. 바람의 힘으로 파도를 넘어서는 척. 그렇게 탈출에 성공한다. 이 섬을 탈출하기까지 꼬박 4년.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었지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켈리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난 척. 비바람과 맞서 싸우던 척은 기력을 다해 정신을 잃는다. 다음날 아침 느슨해진 줄이 풀려 바다에 빠지는 윌슨. 뒤늦게 윌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척. 윌슨을 발견한 척은 바다에 뛰어들지만 윌슨을 구하러 가기엔 줄이 짧았다. 목숨과도 같은 줄을 놓아버리고 해류에 떠내려가는 척. 가까스로 줄을 잡고 목숨을 건지지만 너무 멀리 떠내려간 윌슨. 그렇게 윌슨이 죽고 삶의 의욕을 잃은 척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던 그때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화물선과 마주친다. 이제 켈리와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척을 마중 나온 한 남자. I'm Kelly's husband.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 4 years ago, the FedEx family lost 5 of our sons. 척의 환영회가 끝나고 Tomorrow we're gonna bring you back to life. 무인도에서 먹었던 게보다 훨씬 크고 먹음직스러운 킹크랩. You gotta love crab. 이제는 얼마든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었고 나무를 수백 번 비벼야 겨우 만들 수 있었던 불은 라이터로 켤 수 있게 됐지만 지난 4년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켈리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다. 켈리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쉽게 잠들 수 없었던 척. 어떻게든 그녀를 다시 만나야 할 이유를 찾는다. 한밤중에 연락도 없이 켈리를 찾아가는 척.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던 두 사람은 4년이 지나고 나서야 재회한다. 2층에는 남편과 아이가 자고 있었고 What's your daughter's name? Katie? 켈리에게 시계를 돌려주는 척. Family heirloom, and it should stay in your family. 그렇게 돌아서는 척에게 4년 전 공항에서 몰고 왔던 그의 차를 돌려주는 켈리. 떠나는 척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던 켈리는 그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감정이 폭발한다.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는 척. 4년이란 시간 동안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척은 켈리의 행복을 빌어준다. 그렇게 켈리를 데려다주고 자고 있던 친구를 깨워 하소연하는 척. And I've lost her all over again. 시련의 아픔을 잊기 위해 무인도에서의 경험을 떠올린다. And I know what I have to do now. Gotta keep breathing. Who knows what the tide could bring. 그렇게 마음속에서 켈리를 정리한 척은 무인도에서 가져온 반송소포를 배달하러 시골로 내려가는데 아쉽게도 집에 사람이 없었다. 감사 편지를 남기고 돌아서는 척. 그렇게 무인도에서의 삶을 모두 청산한 척 앞에 황량한 사거리가 나타난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던 그때 트럭 한 대가 멈춰선다. You look lost. Well, I was just about to figure that out. That'll take you to Amarillo, Flagstaff. I got it. 떠나는 그녀를 바라보던 척은 트럭에 새겨진 날개 문양을 발견한다. 뭔가를 깨달은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척. 척은 일에 갇혀 살았습니다. 일 때문에 치과 갈 시간도 없었고 가족들과 식사할 시간도 없었고 켈리와 크리스마스를 함께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프로포즈조차도 출장 가는 날 공항에서 했을 정도로 척의 인생은 시간에 쫓기며 일에 갇혀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비행기 사고를 기점으로 척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변화를 암시하는 복선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척이 탑승한 비행기에 실려있던 반송소포의 날개 문양. 날개는 척이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데 실제로 비행기가 추락하고 무인도에 표류하면서 척에게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척은 생존을 위해 다른 소포들은 다 뜯어보면서도 날개 문양의 반송소포만은 뜯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처럼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무인도에 갇혀있는 반송소포에게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는 척.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야 한다는 척의 간절한 바람이었을까요? 뗏목에 최소한의 짐만 실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반송소포를 먼저 챙기죠. 의식주는 해결됐지만 탈출이 불가능한 현실에 좌절한 척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그런 척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윌슨.
윌슨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척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죠. 언제나 척의 곁을 지켜주는 윌슨. 척은 윌슨과의 대화를 통해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구공의 얼굴을 그려 넣어 탄생한 윌슨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끝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 관계였는지도 모릅니다. 척에게 무인도 탈출을 반대하는 윌슨. 탈출에 실패하면 지금 이 작은 행복들조차 모두 잃을 수도 있다고, 더 큰 불행이 닥쳐올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윌슨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인도를 탈출한 척에게 라이터와 킹크랩이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상상 속의 친구인 자신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우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무인도에서 4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척의 삶에 변화가 생길 거란 복선, 날개가 나타납니다. 알루미늄 판이 파도에 밀려온 것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알루미늄 판에는 날개 문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개의 의미를 깨달은 척의 간절한 바람이었을까요?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알루미늄 판에 자신이 직접 날개를 그려 넣은 척은 희망의 도치를 활짝 펼치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파도를 넘어 무인도 탈출에 성공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척을 축하하며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지는 윌슨. 그렇게 떠나는 윌슨을 바라보며 오열하던 척은 이별의 아픔에 몸부림치다 삶의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지만 슬픔도 잠시 척에게 제3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87시간이면 인생이 변한다며 물류 현장 직원들을 몰아붙이던 자신의 말대로 4년 후의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어 있었고 켈리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I'm Kelly's husband. 무인도에서 척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던 사진 속의 켈리는 윌슨이 그랬던 것처럼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의 연인이었습니다. 이제 척의 문제는 의식주가 아니라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시련의 아픔에 고통받던 척은 무인도에서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살아 뭐하나 싶어 자살하려 했을 때 파도에 떠밀려온 기적을 떠올립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 숨쉬기만 한다면 인생이란 파도에 어떤 기적이 밀려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무인도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는 아이러니한 상황. 동병상련의 아픔을 함께했던 날개 문양의 반송소포를 배달한 후 인생의 교차로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척. 그런 그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돌아서는 여인의 트럭에서 다시 날개 문양을 발견한 척은 생각에 잠깁니다. 반송소포에 새겨져 있었던 첫 번째 날개, 알루미늄 판에 그려 넣었던 두 번째 날개, 그리고 오늘 여인의 트럭에서 발견한 세 번째 날개. 삶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날개의 의미를 알고 있는 척은 이제 곧 자신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제4의 인생이 펼쳐질 거란 걸 깨닫습니다. 척은 이제 켈리를 잃은 슬픔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한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각자의 삶에서 표류하고 있는 여러분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숨쉬는 것을 멈추지 않고 단지 살아있기만 한다면 언젠가 인생이란 파도에 밀려온 날개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캐스터웨이 소개드린 카페 시네마였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후 안녕히 가십시오. 그냥 가기 아쉬운 분들은 다음 영화도 보고 가십시오.